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운명리 신일주론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줌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안 되겠습니다. 밤이 많이 불어가지고 인터넷 선이 이렇게 끊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인터넷을 연결해서 오늘 강의를 합니다. 오늘 녹화 강의를 예, 그러면 먼저 오늘 교재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사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재가 21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어, 화면은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 화면 공유를 하고, 어, 21페이지, 지금 24페이지군요. 네. 자, 21페이지 지난 시간에 애니그램의 사주명리에 적용을 했는데, 그동안에 애니그램이 9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있는데, 8번, 9번, 1번을 우리가 의지형이라 그랬고, 지금 표에 나오는 대로 2번, 3번, 4번, 2번, 그러니까 감정형 중에 가슴 중심의 감정형은 여기 몇 번 있냐면 2번, 3번, 4번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중심 사고형은 어떠냐면 저거가 되겠죠. 5번, 그리고 6번, 7번 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 장 중심 의지형에는 8번, 9번, 1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명리에 쉽게 대표로 적용을 해보면 2번은 식신, 3번은 상관, 4번은 편인, 그 다음에 사고형은 5번은 정인, 6번은 정관, 7번은 편재, 그리고 장 중심의 의지형은 8번은 비견급제, 9번은 편관, 1번은 정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애니그램의 그 설문조사, 애니그램의 조사를 성격 검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득하는 거하고 자주에서 일지와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거하고 대부분은 비슷한 그 경향에서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만은 일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은 만약에 8번 경우에 의지형은 보통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굉장하게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것이 그 의지형이 8번 즉 비근급제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래 하려면 모든 그 일들이 스무스하게 돌아가려면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적어야 됩니다. 갈등이 적어야 일을 성취할 텐데 임급제가 너무 많아버리면 자기 생각에 몰두하고 자기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고로 인간 갈등이 많이 생겨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존심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일이
속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 되는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울증도 오고, 또 뭐가 옵니까? 여러 가지 개인 기피증도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적용이,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 8번 형이면, 이건 의지형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게 되면, 이제 그것을 하게 될 때 상대가 굉장히 그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는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 구성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흉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뜻하는 바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엄청 막히고 모든 일이 막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비근격제가 되게 많은 사람의 경우에 오히려 뭐가 발생한다? 정신질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보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비경급제가 많으면서 사주에 기문살이 있다거나 비경급제가 많으면서 사주에 기문살이 있거나 상화살이 있는 경우에 상하의 작용이 있을 경우는 그런 정신적인 에, 이 생기기 쉽더라고요. 그것은 타고날 때부터 태어나는 정신적 결함을 말합니다. 태어날 때 결함이 있는 거. 물론 그것을 자라면서 조금 치유도 됩니다만 잘 치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대운, 대운에 따라 가지고는 심화돼 가지고 큰 정신적인 병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병도 어떤 경우는 타고난 경우도 있다. 살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한번 배우고 또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 공부하다 말한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신약 사주는 신약 사주는 에, 2번, 3번, 4번 형일 때 신약 사주가 작용을 한다 그래서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쯤 완전 신약하고 중간쯤 되는 사람들은 주로 5번, 6번, 7번 사고형에 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한 신강 사주 비근급제가 많기 때문에 8, 9, 1이 들어가기 쉽잖아요. 이렇게 된 경우는 장중심, 의지형, 본능과 습관에 따라서 나타난다 그래서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중간에 2번과 같은 가슴형이라 하더라도 감정형 2번과 4번은 2번은 플러스의 경우, 적극적인 경우를 한다면 4번은 좀, 어, 이 마이너스의 경우, 소극적인 경우입니다. 감정형이지만은 4번은 까칠까칠하게 해가지고 자기서 뒤로 물러나는 거. 뒤로 이래 물러나는 의미가 있다면 감정이 이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요. 상대를 좋아하고 자문을 뭐 그냥 중간에서 훈수를 들라고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2번형이에요. 그러네 4번형은 그걸로 까칠하게 들어간다. 그럼 만약에 사주에 2번과 사주에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막 나오게 하다가 한편은 까칠하게 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게 감정형이다. 가슴 중심형이다. 그리고 가슴 중심형의 기본 감정형은 뭐냐면 불안과 수치심입니다. 기본적 정서입니다. 그 주요한 지배 정서는 감정형은 수치심과 불안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를 어떤 불안이냐면 상대가 이번 경우에는 나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그런 불안. 한 번 같은 경우는 상관관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가 모든 면에서 유능해야 되는데 유능해지 뭐나가 무능하면 어떻게 하는 건 불안. 또 뭐 사범 같은 경우에 불안은 어떤 불안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안이 좀 강한 것이 2, 3, 4 지배 정서가 불안과 수치심. 내가 잘못하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사고 머리 중심 사고형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 그러면은 지식이 있어야 해.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번 경우에는 정인인데 모든 걸 갖다가 수용해야 돼. 예, 수용해야 하는데 그럼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학문적인 경우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소극적인 대신에 1번은 거꾸로 나가 필요한 어떤 그런 정보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강원에 안 돼 있으면 안 돼. 적극적으로 내가 나가가지고 정보를 갖다가 가져와야 해. 그래서 옛날에는 7번형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해외 여행을 다녀요. 여행을 다니면서 막 정보를 막 가져왔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는 그리 할 필요 없잖아. 인터넷으로 다 돼. 그래서 7번형 사람들 오히려 인터넷을 굉장하기만이 정부에서 정보를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사도신앙 신약을 보게 되면 한 중간쯤 돼 중화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장 중심의 의지형은 본능과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8번 같은 경우에는 8910이 장중의 의지형은 자기 나름대로의 바운다리 스탠스를 딱 쳐버립니다. 스탠스를 딱 치고 그 사이에 누가 딱 들어오면 8번 같은 경우는 바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딱 밀어내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것이 8번이고 만약에 들어오면 제압을 해가지고 내 밑으로 굴복을 시킵니다. 그것이 8번형입니다. 급제죠. 비경급제. 9번은 어떻게 하냐면 스탠스를 치놔놓고 그 스탠스 친한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평화롭게 잘 지내자. 그래서 평화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스탠스 안에서 평화주의자지 스탠스 밖에 나가면 또 다르다. 또 상대와 대결을 한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1번은 정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스탠스 안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상대를 말을 관리하는 거죠. 요게 정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양과 음을 따지보면 8번은 적극적일 수 있고 1번은 조금 수동적이다. 9는 중하, 9는 중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3번과 6번과 9번, 369 중간에 있는 글자들 369는 중하를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장간에 보면 우리가 여기, 중기, 전기가 있는데 요거는 지장간을 보조로 사주에서 보조로 보면서 뭘 봅니까? 특히 우리 월지나 일간을 살펴보기도 하지만 일지나 월지를 살필 때 여기에 그 밑에 일지나 월지에 있는 지장간 여기중기 정기를 여기중기 정기를 잘 살펴보자.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애니그램에서는 양날개라 해서 주된 성격 옆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두 번째 점수를 얻은 것을 왼쪽에 놓고 또 그다음 점수를 얻은 것을 저기 놓고 좌우에 놓고 양날개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가 하면 원래 이 애니그램의 양날개 개념이면 번호가 있어요. 8번, 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예를 들어서 가성형은 2, 3, 4 같으면 중간에 있는 3번, 의형은 사고형은 5, 6, 7 하면은 6번, 장중심은 의지형의 중에 8, 9, 1 중에 9번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글자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중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중심이라 만약에 2번이 중심이다. 2번이 중심이면 2번 앞에 1번이 있어요. 1번과 3번이 좌우의 자기를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내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3은 2, 4, 4는 3과 5, 5는 4와 6. 무슨 말인지 알겠죠? 6은 5와 7, 7은 6과 오히려 8, 8은
7과 9, 9는 8과 1 이런 식으로 1은 9와 1 중심 9와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뺑뺑 1, 2, 3, 4, 5, 6, 7, 8, 9 시계 방향 돌아갈 때 보면 되겠어. 이런 것을 우리가 애니그램의 양쪽에 내 기본적인 성격이 있으면 좌우에 있는 걸 뭐라고? 양날개다. 보조 성격이다. 이 말. 근데 그거를 1, 2, 3, 4, 5, 6, 7, 8, 9 돌아가는데 중심으로 해서 중심을 꽂고 좌우의 숫자를 보고 양날개를 펴는 그렇게 양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점수가 내가 가장 높은 점수가 있고 그 밑에 점수를 양날개로 써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무튼 막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실제 그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건 사주를 풀어보면서 사주에 에, 적합한 거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대운세운에서 일어난 성격 행동의 활동 원리는 사주에서는 좋은 운은 통합적으로, 나쁜 운은 분열적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이따가 애니그램을 통해서 봅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건강, 성장, 일상 만족이 있는 것이고 분열 방향, 퇴보, 불건강, 스트레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좀 더 한번 볼까요? 요 내용들이 번호가 음, 요거는 요 문제에 대해서는 에, 사례를 보면서 오늘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표가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애니어그램의 사주명리 적용에 대해서 이제 에, 앞에서 표를 읽어봤고, 자, 그래서 사주 원국은 30%, 월지는 월지가 30%, 일지는 20%죠. 20% 또는 일지 중심을 할 경우에는 일지가 그 30%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통상 월지를 30%, 일지를 20% 이렇게 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난번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감정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어요. 자, 감정형. 감정형. 감정형 2, 3, 4인데 2는 플러스 식신, 상가는 중하, 플러스 마이너스 중하, 4번 편인 돼 있고 양의 분출 친화력 정도를 나타낸다. 그게 식신은 친화력인데 양이잖아. 엄청 적극적이다. 이 말. 사람을 보살피고 봉사하며 적절한 도움을 베푼다. 적극적입니다. 반면에 편인은 음적으로 친화력, 음적인 친화력이다. 무슨 까칠해. 좀 친하고 싶은데 까칠해. 나는 잘났어. 나는 공주과야 하면서 자기를 좀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예, 스탠스를 취한다. 자신의 상상과 상처를 극적으로 만들어 자기를 희생자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났어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뽐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수동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관은 어떨 때는 내가 튀어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들어가기도 하고 음량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은 팔방미인이라 때에 따라서는 적극적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약간 수동적인 걸 취하기도 하고 목표는 자신의 일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예, 있고 사고형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식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도출하는 것을 외향적이고 몸을 즐기고 활동적이라 그랬고 요즘 시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여행을 안 해도 인터넷 쇼핑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누구보다도 인터넷 쇼핑을 잘할 수 있다. 왜? 정보를 막 캐고 돌아다니거든. 그 다음에 등이는 거꾸로 음적이라서 조용조용하게 정보를 모읍니다.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무색의 두름 때문에 내면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지만 다 그래. 세상 살아보니 모든 것이 다 그래 하고 이렇게 모든 걸 수용하려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거지. 조금은 음적인 기운이 있으며 신비주의적이고 세밀합니다. 이 반면에 정관은 어, 정보를 취하는데 어떻게 취하냐면 어떤 조직에 있어가지고 조직 내에서 모든 정보를 조절하는데 이 정보가 조직이 잘 유지되려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까 하고 그런 면을 막 파고드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는 플러스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니까 그냥 조절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 내면적으로는 좀 불안을 약간 느낍니다. 이 불안은 어떤 느낌이냐면 사고형에도 사실은 자기는 나름대로 불안은 있다고 했잖아요. 편견은 고통받는 데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남의 정과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는 그런 거. 그래서 지금처럼 불이 많았을 때, 불났을 때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정관적 두려움이다. 정의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나는 모든 저 지식을 다 추구해야 되는데, 나보고 다른 사람 좀 무식하, 저것도 모르냐 하고 쟁이로 소리 듣는 것을 누구나 싫어하고, 그걸 보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고형이야. 이 사고형은 의지형입니다. 고치겠습니다. 의지형. 책이 바로 그 의지형. 자, 의지형. 891입니다. 의지형 891은 8번은 급계로서 양의 분출 줄인 정도를 납하고 적극적이죠. 자아 경계가 외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게 딱 스탠스를, 바운더를 딱 치러놓고 밖에서 망루에 올라, 8번은 뭐냐, 망루에 올라가가지고 바깥으로 탁 내다보고 있습니다. 8번이 그렇다. 바깥 내다보고 있으면서 막 들어오면 막 쳐내지요. 그래서 8번은 바깥에 신경을 바짝 쓰는 겁니다. SN에 9번은 어떠냐면 바깥에 별로 안 써요. 조직 내 테두리 안에서 시설 유지를 위해서 안으로 잘 챙기는 걸 보고 평간, 예, 평간형이라면 여기 또 오파가 많이 나네. 9번에 보리스 평간형. 네, 만형. 음량의 조절 추진력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어떤 그렇게 8번은 평화주의자고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잘 지내게 하는 그런 영역을 유지하려고 하고 내부적인 경계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8, 9번은 평화주의자라는 소리 듣습니다. 정제는 약간 음적이면서도 내적으로 어떤 아주 세밀하게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외부적인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예, 경계를 외부에 대하여 경계를 갖고 있으며 내면 경계에 대해서는 내면 경계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한다 이런 겁니다. 내면적으로 바깥도 물론 경계를 하지만 그보다도 내면 경계에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일을 잘한다 이 말, 철저하게. 자, 이래서 양은 분출 발산형으로 감춘 게, 남들이 감춘 게 없어 할 정도로 비밀이 없이 잘 표현하는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중하는 조절 능력이 뛰어나서 남들이 두 사람은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369에다가 3번이 뭐예요? 상관, 그 다음에 6번이 뭐예요? 정관, 그다음에 9번은 평간.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때 따라서 조절 능력이 틀리네요. 이렇게 표현한다. 다른 사람들이. 음. 그런데 음은 뭐냐면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대체 마음속에 속을 모르는 사람이 자, 아까 말한 대로 감정형 중에서는 뭐여서요? 편인. 그 다음에 사고형 중에서는 7번. 1번이 뭐예요? 정인, 그 다음에 의지형 중에서는 1번, 어, 1번이 뭐였어요? 1번이 바로 정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음적인 기운인 사람들은 항상 도대체 비밀스러워서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저 도대체 뭐지? 뭐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표를 한번 밑에 내려놓은 것이, 예, 애니그램 역동 구조가 딱 돼 있죠. 밑에 보세요. 자, 장중심 8번, 9번, 1번, 머리 중심 5, 6, 4, 5, 6, 7, 점 중심 2, 3, 4 중에서, 자,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경향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경향을 표시해보면 8, 9, 1 중에서 1쪽에 빨간 걸 해놓겠습니다. 머리는 오히려 5번, 머리형은 5번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로 해서요. 가슴형은 4번이 마이너스형이에요. 자, 그렇게 표현하고 나면 아까 우리 설명한 대로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1, 4, 5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8번하고, 어, 장중심의 8번하고 8번에 있는 장중심의 8번하고 급제지요. 그 다음에 머리 중심의 7번 편제, 편제. 그 다음에 이거는 8번이 이 색깔이 안 나와. 그 다음에 가슴 중심은 2번. 이 경우는 적극적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저 사람은 비밀이 없어. 뭐든 얘기를 다 하네? 이렇게 돼. 8번, 7번. 이거는 뭐든 비밀 없이 다 해버리네? 그 다음에 거꾸로 아까 말한 대로 1번, 5번, 4번은 제 몸을 저 마음속에 뭐가 들을지 모르겠어. 두 마리는 369는 뭡니까? 이거는 이 사람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고요. 다음에 애니그리즘의 9가지 유형을 명리 10관과 일관과의 비교를 해보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참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설명은 해버리고 옆에 있는 제목만 보겠습니다. 개혁가. 자, 십성은 월지, 정제, 물상은 신금 또는 경금에 대한 십성. 이건 개혁가, 1번 개혁가 정제죠. 정제. 정제를 설명해 놨습니다. 정제. 정제. 빠른 걸 해볼까요? 여러분들, 정제. 정제는 개혁가, 십성은 월지정제, 물상으로 봤을 때는 신금이 해당하는 겁니다. 신금, 이걸 잘 보시죠. 물상적으로는 신금이다. 또는 경금에 대한 십성, 경금에 대한 십성으로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매사에 완벽을 기하고 스스로 이상을 건설하는 자세로 추구하며,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항상 공정함과 정의를 염두에 두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품으로 자기 자신, 윤리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려 한다. 1번 정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부분은 여러분 책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2번 조력가, 조력가. 직심이죠. 직심. 정이 많고,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자인이 필요한 것은 그것은 몰두하지만, 자기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은 모른다. 이런 경우는, 예, 좀 알 필요가 있다. 요거에 대한 설명도 쭉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성취자 상관이죠. 항상 효율성을 중시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을 희생시키더라도 개의치 않으며, 성공을 위해서는 좋다 이거야. 인생의 가치를 실패냐 성공이냐는 척도로 본다는 거야. 성공한지 아니야, 저 사람은 실패한지 아니야, 이걸 따진다. 그래서 실적을 중시하는 열정적인 사람, 그들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꿈을 꾸는 거야. 이 부분들도 여러분이 꼭 책을 읽어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가. 예술가는 잘 아시다시피 2, 3, 4 감정형의 마지막 음적인 경우이죠. 음적인 경우인데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을 중시하고 평범한 것을 싫어합니다. 좀 돋보이고 튀어나온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고독이나 슬픔을 진하게 느낍니다. 찜찜하게. 그래서 예술가 하는 사람들, 가수들이 보면 노래 부르다가 자기 자신 도체가 막 눈물을 흘린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주변에 평안한 사람들도 같이 눈물을 찡하게 우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런 사람을 보고는 예, 같이 예, 동화를 많이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 감정형종으로서 예술가형이다. 자, 5번 사석가. 이건 5, 6, 7부터는 이제는 사고형이죠. 사고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가 말해야 돼? 지식이 많아야 되고 지식을 많이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5번 사석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제 정인이죠. 정인. 분석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며 객관적이고 표현한 태도를 일관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현실을 파악하는 관찰력이 뛰어나지만 말이 좀 적고 태도가 조심스럽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무슨 기질? 마이너스 기질이 있다. 음적인 기질이죠. 음적인 기질이다. 십성은 월지 기준으로 정인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5번 6번. 6번은 뭐예요? 6번은 중성가. 중성가로서 이거는 정관이죠. 정관. 이거는 플러스도, 플러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같이 있다. 책임감이 강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수용으로 친구나 자기가 믿는 신념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전통이나 단체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대단하다. 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뒤에 충분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월지 기준으로 전망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낙천가. 이건 한마디로 이것은 평간을 의미하죠. 평간. 세상에 지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깥을 나가면서 돌아다녀야 돼.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도 쇼핑을 해야 돼. 항상 쇼핑을 즐기려고 하고 있고 어디를 낙관적으로 보려고 있으면 말을 꼬미를 나가다. 그리고 자주 자기 주변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 경우에 우리가 학천의 평간. 무슨 형? 사고형입니다. 사고형. 머리를 생각하는 사고형입니다. 십성은 월지로 봤을 때의 편제에 해당한다. 자, 8번 지도자. 드디어 이제 8번이 나왔네요. 8번, 9번, 1번은 의지형, 장형이죠, 장형. 예. 가슴형은 강령형, 머리형은 사고형, 장형은 배짱, 의지형. 그래서 8번 지도자는 급제, 연급제입니다. 미견도 들어갑니다. 연급. 그래서 8번 지도자인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전력을 다해 싸우는 전사이다. 용기와 힘이 넘치고 병심을 재빠르게 깨뜨려 보며 그것에 결련돼야 한다. 그래서 울타리를 닥치지 않고 울타리 막무에 딱 서가지고 쳐다보지요. 저기 쳐들어오면 막 쳐부수지요. 그런 사람들을 막 자기 새끼들은 엄청나게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호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팔부는데 가야 돼요. 팔부는데 가면 팔부는 자기 보호받고 싶은 사람은 한없이 울타리 쳐줘. 가서 품어주는데 말 안 들으면 막 그대로 쫓아야 됩니다. 팔부는 약간은 그런 새끼 본능이 있는 자기 새끼 보호. 그래서 어, 딱 눈치 보고 있다가 내가 어디 가서 좀 살아보고 싶으면 팔부는 찾아다오. 사기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전력을 다해 싸우는 전사이다. 용기와 힘이 넘치고 허영심 등을 재빠르게 꿰뚫어보며 그것에 기령이 대응한다. 기령이 대응한다.
의지형이죠. 그 다음 9번 중재자는 뭔가 뭐 같은 울타리를 쳤는데 울타리를 쳐놔놓고 어떻게 한다고? 울타리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속에 있는 사람끼리 잘 미끌미끌 잘 지내자고 평화주의자. 갈등의 긴장을 피합니다. 평화주의자로서 잘 참고 인내를 하고 자신의 내면에 혼란스러워지면서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본 환경에 있으면 마음이 늦고 동료되는 게 없으면 강한 인내심, 인내심이 있는 겁니다. 강한 인내심이 발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은 했나요? 1번은 맨 처음에 했나요? 예, 8, 9, 1. 1은 맨 처음에 했군요. 1번 있나? 1번은? 자, 1번은 아까 저게, 1번 맨 처음에 했네요. 8번, 1번은 무슨 형? 아까 말한 대로, 아, 8, 9, 1은 무슨 형? 의지형. 울타리 치갖고 있는 형. 개혁, 울타리 치러놓고, 울타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잊었듯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계획관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막, 전개가, 그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가면서, 집성은 의지형이다. 의지형. 계획가, 의지형. 의지. 의지형은 대표적인 것이 8번, 그 다음 9번, 1번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면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제 완전하게 머릿속에 꽉, 두도록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에서, 예, 애니그램 5번까지 가겠습니다. 애니그램의 성격 유형과 일간을 보겠습니다. 애니그램의 성격 유형과 일간, 일간 대비를 하면 되겠죠. 일간의 대비. 일간 대비. 자, 봅니다. 어, 지금 현재 보면, 음, 불교를 볼 때는 중생, 번뇌, 성격을 이렇게 우리가 분類볼 때, 자, 불교적으로 보면 중생의 번뇌, 성격을 볼 때,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것은 탐심이에요. 요거는 가슴형, 감정형은 탐심이 있다. 어디 속에? 가슴 속에 탐심을 두고 있다. 힘의 원천은 친화력이에요, 친화력. 힘의 원천은 친하다. 탐심을 갖고 친하니까 막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고. 음양 성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몰두를 하는 것이고, 음양 정교로 봤을 때는 음양 정교는 내향성 정도가 되겠고, 음양 정교로 봤을 때는 내향성 중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표를 보게 되면 아래 표하고 같이 연결돼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체적으로 봐야 돼요. 애니그램 유형에서는 졸업자 2번, 3번, 4번은 가성형이라는 거고, 5번, 6번, 7번은 무리형 사고, 아까 공부했잖아요. 8번, 9번, 1번은 배형, 장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빙글빙글 머리를 막 돌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거는 아상에 집착, 자기 내가 누구냐 하는 거, 이건 나에 대해 집착하는 사고형, 머리형이에요, 머리형. 머리형, 사고형. 이거는 너무 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어리석다. C형. 그리고 장형은 뭐냐면 높은 데 올라가 막물이 있으면서 마라도로 막 쫓아낸다고 했잖아. 같이 의지형. 그래서 이 사람들은 썩냄. 그냥 막 오면 막 쫓아내려고 하는 썩내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진실을 볼 때, 불교의 농어와 연결해서 볼 때, 다섯 명은 탐심, 이기적 욕망, 그 다음에 사고형은 머리를 너무 돌리기 때문에 어리석음, 치, 그 다음에 장형은 화를 버럭이처럼 된다고 해서 버럭이처럼 된다고 해서 썩냄, 의지형은 특히 8번은 버럭버럭 성을 잘 내니까 버럭이야, 버럭. 진, 썩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힘의 원천은 탐심은 친화력, 그 다음에 사고형은 분석을 해. 분석을 한 데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장형은 죽기 살기로 밀어붙이는 추진하는데 힘의 원천이 있고, 음양 성격을 보면 이기적인 용은 몰두, 막 몰두를 하고 깊이 안으로 몰두를 하는 것이고, 썩내면 팍하고 밖으로 분출로 하고, 어리석으면 빙글빙글 돌리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예. 자, 그거 재밌죠? 자, 사고형은 조절, 빙글빙글 조절, 분석하고, 장형은 추진하고, 분출하고, 화내고, 막 이런 거. 가슴형, 탐심을 가지는 대신에 친화력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면서 몰두를 하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음양 전개에 대해서 내향적, 외향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식신은 아까 말한 대로 외향적, 편인은 내향적, 상관은 중간, 아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정인은 내향적, 그 다음에 편제는 외향적, 그 다음에 정관은 중간, 중하, 그리고 진, 가슴, 의지형은 비급은 외향, 그 다음에 정제는 내향, 평가는 보라스마 중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설명은 밑에 보면 경금에 대해서 십성을 들여다보면 자 식신은 이분이면서 임 요거는 지난 이거는 항상 그동안에 배워온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스님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바로 이 강의로 해서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임은 식신, 개는 상간으로 성취자, 무는 편인으로 예술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형? 바로 감정형, 가성형 이렇게 볼 수 있고, 감정형은 뜨거워야 되겠다. 뜨거운 거 빠른 거 빠른 걸 가. 그 다음에 머리는 시원하니까 가슴이 머리형은 시원하니까 이렇게 예,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칠해 봅니다. 자 식신은 임, 상관은 개, 정인은 무, 정인은 기토, 정관은 정화, 현재는 간목 무게 되었다고 간목 연금에 대입을 했다. 그 비급은 경신, 평관은 병화, 정기는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많이 공부를 해왔어요. 이것도 그대로 여러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서 써먹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간 물상으로서 여기에 대한 일간의 물상으로서 대입을 하는 그런 학자가 이렇게 소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봤더니 그것도 그럴만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식신이 식신은 어떤 거냐면 식신의 속성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어떻게 한다? 희생시킨다.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을 한다고 자기 몸을 태우는 거. 그래서 그것을 촛불에 비유했다. 그 말도 말이 맞대. 말이 맞다 이 말. 그다음에 상가는 화려하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잖아요. 그게 병화가 원래 꽃이 완만하게 핀 걸 뜻하거든 물상으로. 그 병화는 상관이라는 거예요. 정화는 뭐라고? 식신이고 상관은 병화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도 역시 병화 정화가 그럼 감정형으로 돼 있구나. 한데 여기 하나 특징이 개수란 놈이 변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개수가 왜 변인이냐 설명을 봤더니 개수는 어, 안개, 비, 구름, 안개와 구름 같이 신비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변인이다. 그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걸 때에 따라서는 변인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 모토와 개수가 서로 합하면 무게합화가 된다. 정과 임을 합하면 정임 한목이 되다. 아마 그까지 그런 건 아닌데 하필이면 그 두 개는 그렇게 정임 한목과 무게합화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 나머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요것만 그렇게 보이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러면
에, 사색과 중성과 7번인 모전형, 가섬형인데, 가섬형, 가섬형, 가섬형이 아니고 잠깐 머리형, 머리형인 사고형입니다. 사고형. 가섬형은 요 감정형이고, 사고형은 머리형이죠. 머리형을 봤더니 정인을 기토로 놨어. 왜 그러나 봤더니 설명을 한번 봤더니 정인을 무토로 봤더니 토는 앙은 대신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대. 그 말도 맡겨놓다. 그래서 무토를 정인으로 봤고 기토는 말하자면 정관으로 보면 정관. 이거는 공심은 겁나고 파심은 탐나고 잘하는 느낌을 봐서 기토를 정관으로 봤더라. 이 하나의 기토를 정관으로 봤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한번 지켜볼 말이더라. 자, 기토는 정관인데 무토는 정인이더라. 그 다음 을은 을이 편제가 원래 간목인데 을이 편제라고 하는 이유는 뭐 편제는 뭐냐면 자기 가고 싶은 데를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가고 싶은 데로 가고 풍류기가 있고 가고 싶은 건 간다 했는데 을이는 새다 새. 새는 자기 가고 싶은 걸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을은 뭐라고? 편견다. 비급업체가 지도자가 그다음에 그동안은 경신이었는데 여기서는 비급을 갑 대장, 경도 대장, 갑이나 경모도 대장으로 봐가지고 지도자로 간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평화는 우리가 경동의 대입을 했을 때 평화로 봤는데 이 평화는 어떤 거냐면 평화주의자라는 개념에서 평화주의자라는 개념에서 임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묵터시킬 수 있는 물이 평화주의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임을 평화주의자로 봤다. 그게 이게 평가도로 보면 임을 평가도로 봤다. 마지막 정제는 보통 뭐 그동안에 경금에 대해서 살펴봤던 일간 중심으로 봤던 정제는 을목으로 봤던 을목이 셈이라고 뭐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 물상으로 볼 때는 신금이 아주 정밀하고 아주 바늘처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하는 걸 봐서 신금을 정제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공부를 좀 해놓으십시오. 그래, 두 개를 다 해놓으면 도움이 좀 될 거다. 우리가 말 때 어떤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이론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 그래서 우리가 27페이지까지 오늘 이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밀하게 28페이지부터 자조 십성의 성격과 애니그램의 성격 유형의 장단점. 자, 이제는 그전까지 장단점은 장단점에 대해서 자, 생존형, 의지형, 가슴형, 감정형, 사고형, 머리형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국형 애니그램 유형, 성격 유형 9가지 검사를 마치고 나면 진짜 상당하게 많이 그 다음 총정리를 한번 해서 애니그램의 감정형, 사고, 의지형, 원리를 한번 쭉 살펴보면 웬만큼 이제 거기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심리와 애니그램 성격 진단표 또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뭐가 나오면 성격 검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판단해 줄 수 있다. 판단. 이런 사람 이렇구나. 판단해 줄 수 있다. 그걸 갖다가 판단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됐는데 잠깐 쉬었다가 또 한 10분 쉬었다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